오늘은 ASMR 영화 리뷰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본 영화는요, 아가씨를 봤습니다. 네, 제 마눌님하고 같이 봤는데요. 영화 재밌었습니다. 예,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좀 충격적인 부분도 좀 있고, 네, 이 영화가 이제 별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예, 별 기대는 안 하고 봤어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모르고 봤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연예 신문이라던가 인터넷 연예 쪽 그리고 스포츠 신문 쪽에 많이 언급됐었기 때문에 예, 아가씨란 영화를 좀 귀에는 낯익게 들었었죠.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제 와이프랑 이제 오늘도 영화를 봤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예, 그냥 좀 초반에 볼 때는 그냥 좀 평범하게 무난하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예, 그런 분위기로 봤어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되게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요, 영화가. 근데도 영화가 그냥 몰입은 잘 돼요. 예. 그리고 이 영화가 볼 때, 그 몰입을 잘 되게 하는 게 뭐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음, 귀가 일단은 좀 즐거웠어요. 눈이 또한 즐거웠고요. 예, 왜 그랬는가 보면요. 이건 뭐 정글북이나 뭐 아바타처럼 막 3D 뭐 그 CG로 해가지고 막 입체 영상을 보여주거나 막 그런 감각적인 그런 시각 화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뭐랄까요? 어떤 잘 만들어진 작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 가령 이제 시청률이 한 35% 이상을 찍었었던 잘 만들어진 드라마들, 그리고 좀 대박이라고 하는 히트를 쳤었던 어떤 영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런 음향, 사운드, 대사,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들을 때도 그냥 몰입이 잘 돼요. 그 자체가 너무 완성도 있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초반부 한 30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귀가 참 즐겁다. 그러니까 대사들의 그냥 발성이 정말 잘 연습이 된, 그러니까 발성 훈련이 정말 잘 된, 혹은 음향 감독이 정말로 관객의 귀를 배려하면서 잘 완성도 있게 그 녹음 작업을 마쳤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김민희의 대사, 뭐 김태리의 대사, 그리고 조진웅의 대사, 그리고 하정우의 대사들, 그런 거 하나 한마디 한마디 대사들이 그냥 발음이 꼭꼭 씹어서 그냥 나온다 그럴까요? 근데 그 꼭꼭 씹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정말 귀가 즐겁게 좀 약간 잘 씹혀서 내 귀 속으로 얌얌 들어온다 그럴까요? 예, 그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화면의 입모양과 화면의 어떤 전반적인 흘러가는 장면들이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시대의 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전반적인 화면의 흐름과 대사, 그리고 발자국 자각자각 소리, 뭐 빗방울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예. 그걸로 인해서 일단 대단히 좀 초반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초반에는 뭐 어떤 스토리적인 내용적인 뭔가 극적인 전개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 일단 시선이 집중되고 보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즐거워지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에릭이 떠올랐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에릭이냐? 네, 신화의 에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에릭이 그 또 오해영이라는 그게 TVN에서 방영됐던 거 맞나요? 그 오해영이라는 작품에서 또 오해영이라는 작품에서 에릭이 가졌던 그 직업이 있었잖아요. 음향 감독.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 음향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그 직업이 하는 일을 좀 소상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특히 초반 1, 2회 때. 예, 막 녹음하는 작업이라던가 그리고 그걸 화면에서 영화라던가 거기에서 이제 배우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음향들을 탁 그 효과음으로 뭐 물건 떨어지는 소리부터 발자국부터 문 여는 소리 뭐 그런 걸 따닥따닥 아구가 떨어지게 음향 감독이 처리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예, 그게 정말 잘 돼 있다. 일단 첫 인상이 그랬죠. 그래서 보는 동안 좋았다. 초반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지면요. 보는 동안 그냥 뭐랄까 그냥 온몸이 약간 좀 오감으로 좀 좋아요. 정글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영화였고 잘 만들어진 영화들, 히트를 쳤던 영화들, 그런 영화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잘 매끄럽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첫 인상은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몇 시간짜리인지 몰랐어요. 시간 안 보고 그냥 영화를 틀었는데 그냥 쭉 이제 뭐 캐치온 이제 월정에 끊고서 쭉 이제 영화 뭘 볼까 뭐 이렇게 고르는데요. 아가씨? 예전에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이제 방영이 됐던 거니까 그 개봉이 됐던 거니까요. 네, 2016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 그때 많이 유명했던 영화. 게다가 예, 뭐 김민희 씨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해 가지고도 예,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까지도 많이 화제가 되었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익숙했던 영화라서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냥 그래 이거 보자 뭐 그러면서 한국 영화를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딱 틀었는데 예.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보는 와중에 이제 끝날 때가 됐나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리모컨에서 그 플레이 버튼 한번 살짝 눌러서 이제 시간 확인해 봤는데 절반도 안 봤더라고요. 1시간 10분 정도를 봤는데도 예, 1시간 10분 안 되게 봤죠? 1시간 가량 봐서 이제 한 30분 남았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영화를 아직 절반도 안 본 거예요. 이 영화가 알고 보니까 어 2시간 제가 이제 본 거는 아가씨 확장판을 봤습니다. 예. 이게 확장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인터넷에 아가씨를 영화를 검색해 보면은 방영 시간이 144분으로 나오는데 저는 아마 164분 정도짜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시간이 2시간 48분짜리였거든요. 제가 본 이 아가씨 확장판 버전의 총 시간 분량은요. 그러니까 2시간 50분짜리였던 거예요. 와, 뭐 영화가 이렇게 길지? 뭐가 그럼 얼마나 더 남은 거야? 난 영화 끝난 줄 알았는데. 예. 볼 거 다 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더 남았지 하는 이제 궁금증과 함께 계속 쭉 봤어요. 몰입도가 워낙 좋고요. 영화의 어떤 전개라던가 흐름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꼭꼭 씹혀서 들려오는 그 귀의 즐거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ASMR이라고 해가지고 청각적인 시각과 청각이 아우러서 즐겁게 느껴지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용어로 ASMR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하여튼 그냥 배우들의 대사, 효과음들, 그리고 음향 감독이 그 발자국부터 문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이 조용한 뭐, 영화 뭐 OST도 그렇게 많이 깔아놓은 것도 없고, 영화의 어떤 음악 선율도 그렇게 많이 깔아놓은 것도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이 그냥 귀의 즐거움을 좀 주는, 제가, 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즐거워서 그냥 보는 내내 그냥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근데 한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좀 충격적인 이제 전개가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좀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예.
나름 어느 정도는 이제 스토리를 이제 저도 워낙 영화를 많이 봤고 뭐 한때는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었었던 작가 지망생으로서도 영화 작가 드라마 작가 뭐 지망생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좀 스토리를 잘 추측을 하는 편이죠. 제가 딱 보다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 영화도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봤어요. 예, 예상을 하는데도 그리고 실제로도 맞아 떨어졌죠. 지금 이 소리는 제가 모기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네. 어,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처음에는 첫 반전이 이제 이게 이 영화는 한 세 가지 정도 세 번 정도의 반전이 나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영화는 이 거의 3시간 가까이를 이 영화를 보는 와중에 한 세 번 정도의 반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 나온 두 번의 반전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반전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 영화의 줄거리나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봤기 때문에 예,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영화 리뷰들을 해드리고 있지만 영화 스토리는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아주 리뷰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반전이 좀 이제 신선했죠, 저는. 예. 이 아가씨라는 영화를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느낌이 그거랑 비슷해요. 영화 하녀 아십니까? 하녀. 영화 하녀의 그 감독은 누구죠? 영화 하녀. 한번 검색 좀 잠깐만 해볼게요. 하녀. 영화 하녀의 감독은 임상수 감독이군요. 그래서 초반부 전개가 약간 하녀의 느낌이 좀 나가지고 예, 여기서 김태리가 김민희의 하녀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 보기 시작할 때 김태리가 김태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보던 김태리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서 전혀 누군지 모르다가 누구지 싶어서 이제 아가씨를 영화 보는 와중에 검색을 한번 해서 봤는데 김태리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이쁘기만 하고 청초한 이쁨, 뭐 약간 청순한 이쁨, 뭐 그런 외모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런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태리 씨가 나오죠.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음, 네, 한여로 나오거든요. 초반부에 그래서 그 김태리 씨가 나오길래 저는 김태리 씨가 김민희의 아역으로 초반부 시작하다 나중에 커서 김민희 그 아가씨가 되나 보다 뭐 생각 한여에서 이제 아가씨로 뭐 업그레이드 되는 뭐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가씨가 딱 얼마 안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김민희가 예, 김민희 씨가 이제 아가씨로 나오기에 그러면은 예전에 봤던 그 하녀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었던 그 하녀처럼 뭐 하녀의 고달픈 삶을 얘기하는 뭐 그런 건가 하면서 또 이제 추측을 하면서 또 보는데요. 예. 근데 저의 모든 예상은 다 깨고 아 이게 단순히 김태리의 어떤 하녀로서의 생활을 얘기한 게 아니고 김민희의 어떤 아가씨로서의 생활만을 얘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이제 일단 반전으로 나와요. 이제 보다 보면은 그게 왜 반전인지는 영화를 보면서 못 보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이미 본 분들은 저의 얘기를 다 알 거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첫 번째 반전이 그래서 좀 약간 신선했고요. 에, 그 아가씨를 둘러싼 이제 뭔가 이제 계획이 있고요.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반전의 요소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까지 흘러가는 줄거리의 내용들이 또 재밌습니다. 예, 몰입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반전이 있다면 이건 어떤 스토리상의 반전이었다면 이 영화를 저는 어, 또 반전을 저에게 안겨준 것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야하다. 정말 야했습니다. 별로 야한 줄 모르고 봤는데
우리 마눌님과 이제 보면서 봤는데, 어, 이제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이 이제 뭐뭐 어떤 게 있었죠? 옛날에 복수는 나의 것 있었고요. 올드보이가 있었고,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가 있었고, 박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음,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박찬욱. 그래서 한번 잠깐만요. 찍어볼게요. 본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또 있었는데요. 박찬욱 필모그래피 찍어보면은 비밀은 없다도 각본을 했었군요. 그리고 무례한 이것도 각본 기획을 했었고, 설국열차 제작을 했었고, 네. 쓰리 몬스터 뭐 이것도 연출 각본을 했었네요. 그리고 JSA라고 해서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공동경비구역 이병헌이 주연했고 이영애 씨도 출연했던 예, 연기했던 주연이었죠. 그분도 예, 그런 영화들을 연출했던 박찬욱 감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영화 감독이 이제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박찬욱 감독이네 그러면서 봤어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줄도 또 모르고 그냥 봤는데 역시나 이제 박찬욱 감독이 연출했던 예전에 예, 그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뭐 그런 영화에서 보면 좀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복수의 테마도 그 영화 스토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그런 요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잔인한 면들도 있고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변태적인 요소도 좀 있습니다. 예. 그 변태적인 요소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영화 전반적으로 그 ASMR적인 어떤 귀와 눈과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잘 관람자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완전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됐다면 아울러서 그 안에서 김민희가 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어, 김민희가 그 책을 읽어줘요. 예, 책을 되게 마치 그 성우처럼 잘 읽어주는데 거기에서도 또 약간은 변태적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착자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걸 SM이라고 합니까? SM이 어떤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 도착증이 있는 성적인 도착증이 있는 뭐 그런 걸 텐데 그런 거의 내용으로 또 한 1시간 정도를 풀어가요. 단순히 이것 제가 스포일 하지 않기 위해서 영화를 다 풀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만으로 간략히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또 꽤나 시각적 그 과정은 이제 청각적으로 야한 거죠. 되게 청각적으로 야하고 청각적으로 대단히 감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약간 어떤 그쪽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 영화의 또 한 주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어요. 동성애 코드가 또 여기 조용조용하게 이제 쭉 흘러가는 코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되게 야해요. 예,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예, 되게 야해서, 네, 야했습니다. 그래서 마눌님과 보면서, 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정도로만, 예, 언급을 드리고요. 예, 우리 방송은, 예, 19금 방송이 아니니까요. 요 정도로만 언급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외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 영화였어요. 의외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고요. 김태리라는 배우도 좀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된 영화였고요. 저는 그 전엔 김태리라는 배우는 잘 몰랐죠. 다만 이제 뭐 연예면 신문이라던가 스포츠 기사를, 저는 이제 스포츠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스포츠 쪽을 보다 보면 연예면들도 늘 항상 같이 링크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클릭하다 보면 김태리라는 배우를 그런 식으로 좀 알게 된 게 있고, 이미지가 깨끗한 배우, 뭐 예쁜 배우, 뭐 청순한 배우,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태리라는 배우를 연기를 잘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연기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불살렀구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간신이라는 영화가, 네, 모기가 아까 안 잡혔네. 깜짝 놀라셨죠? 이 소리는 제가 모기를 잡다가 놓친 소리입니다. 예, 간신이라는 영화가 좀 야했죠. 꽤 야했죠. 그것도 임지연 씨가 나왔었던 영화인데, 이제 연산군이 또 거긴 연산군이 또 어떤 연산군의 폭정과 연산군의 색정, 뭐 그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아가씨 이 영화가 예, 간신 못지 않습니다. 마눌린 거 보면서 야 이거 되게 하다 엄청 야하다 막. 야 이거 뭐 이렇게 야해? 그래서 좋은데? 막 그러면서 저희는 성인이고 부부이니까요. 이렇게 야한 요소들은 좀 삶의 활력소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총각이었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괴로운 어떤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제 부부이고 성인이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활력은 되는 뭔가, 예, 뭔가는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야했어요.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것이 그런 어떤 눈보다는 일단 귀가 되게 좀 즐겁고요. 그 귀와 함께 이제 스토리가 참 완성도 있게 쭉 흘러가니까 세 번의 반전이 있는데 그 세 번의 반전이 쭉 스토리가 흘러가면서도 그 스토리가 되게 완성도가 있게 흘러가요. 아구가 톱니바퀴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근데 그런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완성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혹은 책을 보면 이제 소설책이겠죠 아마도 그럴 때는 그런 책 뭐 소설책이 아니더라도 인문학 서적이라던가 일반 정보를 다룬 예,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잘 쓰여진 책들은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예, 주죠. 독자로 하여금 참 좋다 이 책. 참 좋다 이 영화. 참 좋다 이 드라마. 예. 근데 이 영화는 제 기준으로서 볼 땐 참 좋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참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재밌게 봤네 정도는 돼요. 제가 참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저만의 좀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대장군 같은 어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권선징악 좀 약간 공의적인 어떤 선함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것들이 선한 지혜로움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주인공들이 뭔가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런 것들이 또 완성도 있게 구성이 되면서 예, 잘 뭔가가 구현이 되고 표현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잘 되는 그런 걸 드라마로 치면 대장군 같은 거고 영화로는 지금 그런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딱히 지금 딱 떠오르진 않네요. 더킹? 뭐 그런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음, 뭐 아수라도 나름 재밌게 봤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면에서 있어서 예. 그리고 예전에 이병헌하고 조승우 나왔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 뭐 그 대사로 유명했던 영화. 예. 그런 영화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어떤 사회적으로도 좀 시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성 있는 영화. 그런 게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좋다라고 하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좀 더 큰 영화지 않았나. 제가 보는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개선되는 시사성을 가진 영화라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예. 어떤 한 여인이 받아왔던 상처, 울분,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다룬 어떤 한 인간을 다룬 측면은 있지만, 예, 이것이 그 외에 다른 면들에 있어서 음, 어떤 우리의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한다라고 보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영화이지 않나.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우리 관람객들은 혹은 독자들은 책을 접하든 영화를 접하든 그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던 간에 또 자기 스스로의 창의적인 생각과 관점과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는 있겠죠. 그 창의적인 영화 보기, 창의적인 책 읽기, 또 창의적인 뭐 드라마 보기. 예.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되게 해로운 영화나 매체가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어떤 해로운 어떤 드라마나 책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회에서 되게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지라도요. 그걸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에 따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예, 그 보는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 그건 대단히 해로울 수도 있지만 또 그 보는 사람 그 스스로에게는 어떤 유익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어느 정도 느낀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음, 아까는 이제 김태리라는 배우에 대해서 방금 전에는 좀 새롭게 보였다. 앞으로 저는 이 김태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 해나가면서 음, 앞으로 더 훌륭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민희 씨도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아니, 뭐 많이 알긴 했죠. CF로 워낙 유명했었고. 아십니까? 김민희 씨가 어떻게 데뷔를 했었는지? 예전에 TTL, 그 핸드폰이었나요? 통신사. 예. 그 CF로 김민희하고 김효진이라는 배우가 또 있어요. 유지태 씨 와이프. 그 두 배우가 거기서 떴었죠. 예. 이 김민희 씨가 그래서 원래 CF 퀸으로서 사실은 연예계에 어떻게 보면은 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우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면이 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배우로서 뭔가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에서는 그 화차, 그게 되게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2002년도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요. 음, 그 영화에서 이제 김성균 씨인가요? 누구더라? 하여튼 그 남자 배우 있어요. 목소리 되게 중후하고 예. 그 화차에서도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연애의 온도, 우는 남자, 뭐 이제 그런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김민희 씨가 나온 작품들이 이런 건데 연기를 잘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김민희라는 배우가 뭐랄까요? 스크린에서 혹은 화면에서 시청자나 관객에게 꽤나 대단히 몰입감을 주는 배우구나 하는 걸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로서 매력이 대단히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CF로 뭐 뜬다던가 그런 연기자들, 배우들이 영화 쪽에 와서 종종 히트를 못 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민희라는 배우는 참 몰입감 있게 그렇게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대사도 그렇고요. 그
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매력 있는 배우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도 되게 그런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매력 있는 배우구나. 그리고 진짜 연기를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구나. 를 느꼈습니다. 저는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예. 한때 뭐 아까 저희가 뭐 시나리오 작가를 뭐 지망했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지만 연기자들 사실은 또 저는 또 지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오디션을 보고 막 그런 거는 아닌데 한때 좀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뭐 누구는 안 생각했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21살쯤인가요? 저는 뮤지컬에서 주연 배우라고 그러나요? 예, 주연 배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적이 있었죠. 뮤지컬에서 주연 배우라고 하지 않나? 배우라고 안 하죠?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뮤지컬에서 예, 주연을 한번 맡은 적이 있고요. 그 작품의 이름은 가스펠이라는 예, 기독교 극작품이죠. 예, 가스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예수님 역할을 제가 맡았었죠. 아마추어 극단이었고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찬양 집회를 꾸준히 나가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동생이 이제 제가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청년부 찬양팀에서 그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찬양 4집에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회 자체 청년부에서 성가대와 조인을 해가지고 청년부 찬양팀과 성가대가 조인을 해가지고 그 뮤지컬을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거기서 성가대에서 예수님 파트의 어떤 노래를 찬양이라는 노래를 예, 제가 솔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본 그 동생이 저한테 이제 제의를 한 거죠. 오빠 노래 잘하네요. 뭐지? 나 극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극단에서 이번에 아마추어 뭐 연극 그 공연을 대회를 아마추어 대회 공연 무슨 대회인가 그런 거를 한다고 자기네 극단이 참여를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한테 오빠 우리 극단에서 한번 지금 주연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주연 자리가 비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 본래 주연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은 성우 출신이고 현직 성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구나. 성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그 성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우가 뭐랄까요? 된 거예요. 그 뭐 성우 시험이 합격한 건지 아니면 뭐 성우 일을 받게 된 건지 그 공채에 무슨 합격을 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본래 주연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공연은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공연 날짜까지는 없다. 그래서 오빠가 한번 오빠 노래 잘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다 아마추어라서 연기력을 좀 못해도 연기 노력하면 될 거라고 뭐 그래가지고 네 그때 제가 한번 그렇게 계기가 돼서 네 연극판 혹은 어떤 그곳에 좀 참여하게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재밌게 그 작품을 준비해서 막 춤도 추고 예, 노래도 한 대여섯 곡 정도 외워서 부르고 예, 그리고 대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파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 그 대사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 대사로 나와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때 성경을 대단히 열심히 볼 당시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당시였기 때문에 대사를 잘 외웠습니다. 대단히 대사가 많았는데요. 예, 잘 외워서 공연도 잘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뮤지컬계에 잠깐 발을 담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 연기를 계속 했나요? 뭐 그랬는데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렇진 않았어요. 예, 저는 연기하고는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제가 이제 목회자를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이라 제가 삼수를 하면서 신학교를 총신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 그렇지만 저는 총신대학을 못 가게 됩니다.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 원서 날짜를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수능 원서가 아니라 수능 보는 날짜, 수능 접수하는 그 날짜가 있거든요. 수능을 보는 뭐 그거를. 예, 근데 저는 그 날짜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게 되고 수능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삼수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을 못 가게 되죠.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제 뭐 연기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어쨌든 예수님 맡은 역할 자체가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잘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데서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29살 때쯤인가요? 그때도 연기를 좀 한번 할 기회가 생기죠. 26살 때도 한번 뮤지컬 공연을 또 한번 하게 되고요. 예, 장기간 좀 공백을 갔다가 예,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하게 됐던 예, 누나죠, 누나? 네, 누나가 26살쯤에 그 21살 때 알게 됐던 그 극단에서 알게 됐던 누나가 5년 후에까지도 극단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연기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때는 예, 뮤지컬 공연을 막 하고 있는 예,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뭐 재즈 댄스도 가르쳐주고 있는 뭐 약간 그렇게 전문적으로 열심히 일을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연출을 하는 작품에 제가 또 참여를 해서 예, 의자라는 뭐 그냥 대사는 없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그때 연세대인가 고려대학교인가 캠퍼스 지역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원주인가 그래요. 원주. 거기 가서 체프 시간에 예, 거기 학교 체프 시간에 대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네요. 그때가 26살. 그리고 나서 또 연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29살 때 제가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좀 청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니구나. 네, 히브리어는 제가 배운 적이 없고요. 헬라어를 좀 청강을 할 기회가 있어서 성공회 대학교를 제가 청강을 가게 돼요. 아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청강을 가게 되는데 뭐 청강을 가고 나면 용돈이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청강도 하고 생활을 일단 하려면 그래서 청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리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싶어서 알바를 알아보다가 예, 이제 보조 출연, 엑스트라. 예, 영화계판에서는 이제 엑스트라라고 표현하고요. 드라마 쪽에서는 보조 출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와서 예, 이제 뭐 돈을 벌죠. 보조 출연 드라마 이것저것 나가면서 예, 그러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직업을 한번 가져볼까? 연기자를? 뭐 나도 21살 때 뭐 뮤지컬 주연도 한 적 있고 연기 경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연기자를 준비해서 한번 해봐? 뭐 그러면서 잠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그래서 근데 연기를 해보려고 막 이제 알아보고 근데 일단 자체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떤 기획사를 들어가지 않고 예, 연기자 혹은 배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은 그 경로 과정 자체에서도 일단 오디션 볼 기회 자체가 잘 안 주어지고요. 오디션은 어디서 봐야 될지도 잘 모르고 프로필 같은 거를 일단 만드는 것도 힘들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도 다 돈이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걸 예, 뭐 기획사라던가 혹은 그런 영화 기획사들, 영화 제작진들, 연출부나 뭐 그런 쪽에다가 그걸 돌리는 것도 대단히 좀 어렵고요. 그렇게 돌렸다 하더라도 나한테 오디션 기회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디션을 본다 할지라도 그걸 또 합격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일단 그런 과정 그 경로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일단 연기에 대한 열정 자체가 대단히 좀 없는 편이고, 왜냐면 다른 거에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모두 쏟아서 해야 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저는 어떤 소명의식이랄까요?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다른 데 열정을 쏟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업으로 좀 가질 수 있겠다는 좀 가벼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를 더 진행하지 못한 게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연기를 좀 연습을 해보니까 나 연기 되게 못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연기자들을 보면서 연기들을 보면서 미흡한 연기들 눈에 잘 들어오고 잘 연기하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되게 잘 들어오니까요. 그럼 나도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될 텐데 제 목소리가 일단 마음에 안 들고 제 발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무슨 안면 근육증 같은 게 있는 건지 얼굴도 되게 무표정한 것 같고, 예, 이제 보조 출연을 하다 보면 대사도 한마디씩 두 마디씩 주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마다 현장에서 이제 그 반장이나 혹은 팀장들이 있는데, 영화 쪽에서는 팀장이라고 그러고 또 드라마 쪽에서는 보통 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반장들은 칭찬을 해서 뭐 리액션 잘한다, 뭐 잘하네 잘하네 하면서 칭찬하니까 하는데 나중에 제가 드라마 이제 TV를 보면서 나 한 걸 보면은 아 진짜 못 봐주겠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연기를 준비해보지만 나를 카메라에 놓고 나를 찍어보니까 아 진짜 못 봐주겠더라 그거죠. 나 연기 되게 못한다. 아 그래서 저는 연기를 좀 그래도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네. 노력을 그만큼 안 한 거고요. 안 한 걸 거고요. 그리고 열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열정이 있으면요, 그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깊게 보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습득을 해요. 습득을 해서 대단히 많이 연습을 하고요. 대단히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발전하게 되죠. 근데 일단 전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깊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배부른 심보가 좀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막 열정을 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영화든 드라마든 일단 대사를 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사를 단순히 연기라는 게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외우는 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잘 못해요, 체질적으로. 그리고 외우는 걸 대단히 싫어하고 좀. 근데 연기는 일단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감정과 마음을 싣고 거기에다가 나의 인격을 담고 인격이 또 그 대사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나의 인격 속으로 대사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 것 자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제 체질 자체가 좀 되게 솔직하고 정직한 뭔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에피소드 얘기하면 예전에 그때 29살 때쯤에 해피투게더라고 예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던 거 있어요. 뭐 친구야 반갑다 뭐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장난아 편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나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때도 연습할 때 잘했어요. 작가들이 한번 리액션 뭐죠 실제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본방 녹음 들어가기 전에 그 작가들이 먼저 한번 보거든요. 리허설로 한번 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번 물어보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니까 어, 음, 뭐죠? 음, 우리 출연자분은 장나라 씨의 진짜 친구의 어린 시절의 초등학생 친구랑 외모가 좀 닮았으니까 진짜 친구 이미지로 가자고.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도 오디션 보고 간 거예요. 예, 어떤 다른 데서 먼저 카메라 테스트로 누구 친구 장나라 씨인데 장나라 씨 친구인 것처럼 한번 그냥 가상을 뭐 연기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카메라 테스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합격돼가지고 거기 간 건데 뭐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잘했죠. 근데
막상 레일을 타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진짜 친구가 아닌데 진짜 친구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나라 씨가 실제로 보면 눈이 얼마나 그렇게 착하게 생겼는지, 눈이 얼마나 선한지, 또랑또랑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웃는 거나 너무 착하고 선해요. 근데 그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려니까 되게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 대 NG는 거기는 어차피 속이는 거기 때문에 NG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 레일을 쑥 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작가들은 대단히 많이 깨지고요, 나중에. 대단히 민폐를 끼친 거죠, 저가. 저는 그 방송 나중에 어우 막 오글오글 거리고 민망하고 그걸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막 하면서 속으로 막 제 인생살이에서 가장 수치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거짓말 잘 되게 못해요. 예, 그런 저의 체질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연기를 한다는 건 어쨌든 내가 아닌 나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21살 때도 이제 기독교 극단에서 저한테 이제 연기 연습을 시켜줄 때도 뭔가 연기를 저한테 시키면 그 PD분이 연출자분이 저한테 했던 중에 연출자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저한테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너는 너무 연기할 때 네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이런저런 연기를 시키는데 너를 완전히 놔야지만 연기가 된다. 근데 너는 너무 너를 많이 붙들고 너의 색깔이 많이 담겨있는 연기를 한다. 뭐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좀 체질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제가. 예,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냐면요. 연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걸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이 김민희 씨가 연기가 좀 발전하는 게 대단히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발전하려면 정말 정말 대단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라든가 드라마를 볼 때 김민희 씨가 연기하는 거기를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김민희 씨가 표현한 그 연기들을 보면요. 아, 진짜 많이 노력했을 거고 진짜 많이 고민했을 거고 아, 그랬겠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연기에 그냥 푹 빠져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이분의 뭐 사생활과 관련한 어떤 윤리적인 뭐 그런 부분들은 굳이 제가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판단할 부분이고 각자가 생각할 부분이고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예, 힘겨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요. 모든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어려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정말 판단하고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그 누군가는 공적으로 공공의 법 혹은 공공의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예, 큰 죄악을 범했을 때만 저는 공적으로 비판하는 편인데 공적으로 제가 비판을 해봐야 뭐 어디다 하겠습니까? 제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할 때 정도인데 이제 그 대상은 저는 뭐 정치인들이겠죠. 정치인들은 공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예인들은 저는 다만 공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연예인들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얘기할 때 자기들은 딴따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중은 그냥 즐겁게 해주고 그걸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 물론 그걸 더 승화시켜서 그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술성을 부여하고 나는 예술 연기자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냥 가볍게 그들 개인의 삶으로 보면 어쨌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대중을 즐겁게 하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그냥 한 개인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가요. 예, 죄 많은 사회, 죄 많은 문화, 죄 많은 인생들,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에도 그런 죄성들은 다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누군가가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삶의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나는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내 삶에서 배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 저도 본래 예수님을 몰랐으면 뭐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뭐 더 개차반으로서 더 못나게 더 더럽게 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사람인걸요. 제가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은 공적인 행위이고 그 공적인 행위, 공적인 말이 법으로 위반이 되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고 그것이 투표로 이어져서 그들이 공적인 행정기관들이 되었을 때 각 개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 어떤 나쁜 것들이 정말로 나쁜 해악적 요소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공인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떤 예술가들 혹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저는 공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본래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대중이 본래 막 좋아하고 그랬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혹은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본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면 되는 부분이고요. 종종 안티를 하는 어떤 분들의 댓글들을 좀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의 저런 비윤리적인 행동 사회적으로 해하게 되는 어떤 행동 그런 건 다 지양 더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본래 정치인들은 사실은 대중에게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그들의 도덕성까지도 어떤 이미지를 삼아서 공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공적 직위에 오른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그걸 알고도 투표를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그렇지만 연예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살아온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은 아니었어요. 그쵸? 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 범죄를 일삼았다면 그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윤리적으로 위법한 것이 있다면 음, 그래요. 그 비난하는 거 개인적인 자유겠죠. 그렇지만 저는 비난은 안 하려고요. 네. 공의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만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그냥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아가씨라는 작품 음, 저는 되게 뒤늦게 본 걸 텐데 이 영화는 얼마나 봤나요? 어, 이 영화 아가씨 네, 아가씨의 누적 관객 수는 428만 8,530명이네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역대로 뭐 112 정도고요. 400명이 넘게 400만 명이 넘게 봤군요. 예, 그렇군요.
이 정도면 뭐 리뷰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볼만한 영화고요. 재밌고요. 그리고 많이 야합니다. 네, 여러 가지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네, 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 복수도 들어가 있고, 동성애도 들어가 있고요. 변태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럼에도 스토리 구성은 대단히 완전하게 완벽히 잘 짜여져 있고요. 반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이 대단히 궁금해지는 어떤 쭉 그걸 궁금케 하는 어떤 것들이 초반부터 끝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2시간 5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길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랬어요. 보실 분들은 재밌게 감상하시면서 다시 봐도 괜찮을 영화. 네, 뭐 그렇군요. 오늘 영화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여선생인가요? 여교사? 예, 그 영화를 하도록 할게요. 이 영화 보기 전에 본래 여교사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교사는 이 영화를 이제 방금 전에 좀 전에 본 거고요. 여교사는 바로 어제 봤는데 이 아가씨를 본 기억이 더 생생하기 때문에 아가씨 영화 리뷰를 먼저 했고요. 다음 영화 리뷰는 여교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화 리뷰에서 또 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모든 영화 리뷰는요,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예, 잠자기 좋은 그런 영화 리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앞에다가 ASMR이라고 붙여놨고요. 가급적이면은 이 저의 이 리뷰를 들으시면서 영화를 봤던 분들은 한번 그 연상작용으로 해서 그렇게 그 장면들이 연상이 되면서 잠을 더 잘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하면서 ASMR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스포일을 안 하려고, 스토리 유출은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영화 리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중파라던가 그런 어떤 영화 리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스토리 유출에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는 거의 언급을 안 하면서 하고 있죠. 네, 나름 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할게요. 예, 아가씨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